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서 10개 선거구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나주 화순에서는 신정훈 후보가,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서삼석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남대 교수들도 논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총선 비전과 목표를 들어봤습니다. 거액을 들인 광주 시립체육관들이 이용객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탓에 완공하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과 5살 아들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모닝 차량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에어백이 모두 터져 있는 팰리세이드도 이곳저곳이 구겨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담양군 대덕면 고창 담양 고속도로 고창 방면 40km 지점에서 모닝과 팰리세이드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곳에서 모닝과 팰리세이드 차량이 먼저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뒤따라오던 버스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모닝 차량 운전자 37살 여성과 이 여성의 아들인 5살 서모 군이 숨졌습니다. 또 팰리세이드 운전자 49살 이모 씨가 1차 사고 직후 모닝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에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모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아들과 버스 승객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가 모닝 차량 운전자를 구하려고 모닝 차량 쪽으로 갔어요. 관광버스 차량이 2차로에 지금 모닝 차량하고 이제 구조 중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닝을 바로 이렇게 충격을 해서. 경찰은 고속도로 구분 도로에서 모닝 차량이 먼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버스 2대가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들과 부딪히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관광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파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해제되겠고요. 낮 기온 금방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라 기온 변화가 큰 만큼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잘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전남 2곳의 경선 결과 현역 의원 2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는 신정훈 현 국회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올랐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서삼석 현 의원이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남 10개 선거구 본선 진출자가 가려진 가운데 절반의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았고, 광주는 8개 선거구 중 현역 의원이 살아남은 선거구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달 초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2자릿수를 기록하며 총선 전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을 찾은 조국 대표를 문형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창당의 이유와 배경 설명해 주시다. 예,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 2년이 지났는데 2년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함, 무책임함, 무도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본 토대와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 개인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판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창당을 추진했고 실제 창당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이 돌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네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분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면에서 나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속이 시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준다는 측면 외에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선진형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측면이 동시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울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현 정부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거셨는데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근본 가치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2년 동안 우리가 볼 만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3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스타트를 해야 된다. 리셋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범죄를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누구의 범죄 혐의를 덮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수사를 다 했어요. 그 기소까지 되었어요. 그 재판에 따라 결과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자체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무죄로 추정되긴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대표님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에게 가장 나쁜 경우가 생긴다 하면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이 대신해서 저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같이 다른 대체적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시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범민주 진보 진영의 일원입니다. 항상 연대하고 또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고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에 있어서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행동 방식, 투쟁 방식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도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남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역, 지방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했던 메가시티 그걸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전략이 있는데 그걸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과 사람을 지역에 남길 수 있고 돌려줘야 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찬성함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하고 사직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180여 명도 이번 주 초 비대위 전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설계 오류와 구조물 결함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던 광주 광산구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오는 5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에서 지하 빗물 저장소를 덮는 구조물에 처짐 현상이 생기거나 중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기둥볼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강 방안을 마련해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습 침수 지역에 빗물 9,66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목포 시내 유일한 해변이었던 유달 유원지가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복원됐고 15m 아래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스카이워크도 연장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고화도를 바라보는 유달 유원지에 넓은 백사장이 펼쳐졌습니다. 백사장 가운데 바닷가에는 독과 담 모양을 형성한 공중 걷기 시설인 스카이워크도 완공됐습니다. 스카이워크는 투명 강화 유리 등이 바닥에 설치돼 15m 아래 바다를 보며 아찔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화도와 목포대교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도 있어 목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반동 내가 한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 홍콩은 안 가봤지 홍콩은 기분이네. 새로운 도시 같아 엄청 좋네요. 아주. 스카이워크는 기존의 시설에다 28억 원을 투입해 길이를 30여 미터 늘리고 폭도 40여 미터 확장해 지난해 연말 완공, 지난 11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또한 백사장도 유달 해수욕장 복원 사업을 통해 방파제 170m를 건설하고 15톤 트럭 2,200여 대 분량의 모래를 부어서 완성됐습니다. 아름다운 다도의 풍경과 낭만적인 바다를 포젓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정비된 만큼 목포가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이와 더불어 유달 유원지에 해변 막길 30리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변 막길은 하당 평화광장에서 목포 해양대까지 12km에 걸쳐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5월쯤이면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에선 그동안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전남에서는 1948년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여성 국회의원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여성 정치 불모지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전남에 여성 특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경선에서 현역인 서동용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권양엽 후보. 이 지역구는 여성 전략 특구였다가 현역 패싱과 사천 논란에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긴 했지만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전남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통한 전략 공천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타 지역구 후보들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정당의 힘으로 정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넣어줘야 한다. 76년 동안 이어진 국회의 역사에서 전남의 여성 정치인은 단 한 명. 고 김윤덕 의원 이후 40년 넘게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성 의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서는 더욱더 여성 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 여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게 만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비전과 가능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을 키워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인물 중심의 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서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하헌식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보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김주업 예비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개장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예비후보는 전남 동북권에 있는 포스코 제철단지와 해룡 율촌 산단 등을 결합시켜 광양만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봄을 앞두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서식지로 향하다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원도 오대산 자락 강릉의 한 마을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개구리 보호에 앞장선 결과 생태계까지 복원됐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강릉의 한 마을.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습지 안팎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짝짓기를 위해 힘차게 울어댑니다. 북방산 개구리라고도 불렸던 큰 산 개구리로 물과 육지 양쪽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양서류입니다. 과거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자는 하천과 봄부터 가을까지 지내는 늪과 산 사이에 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로드킬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구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구리가 그려진 야생동물 주의 입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개구리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한 뒤 개구리가 울타리 인근에 모이면 안전하게 늪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습지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올해는 강원도에 내린 폭설 때문에 개구리가 평소보다 열흘가량 늦게 깨어났고 더 왕성하게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한 달쯤 뒤면 올챙이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개구리로 자라게 됩니다. 개구리들은 이 오대산과 늪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물로 내려와 겨울잠을 잡니다. 이렇게 개구리 보호에 나선 지 10년째 이 일대 생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양서류 로드킬을 예방함으로써 양서류의 개체가 증가하고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포유류, 조류, 큰 파충류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개구리 로드킬을 막기 위해 시작한 작은 사업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생태종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을 마치고 곧 고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농가와 노동자들이 모두 만족하며 큰 호응을 얻자 제주농협이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수확이 끝난 감귤나무 하우스. 일꾼들이 능숙하게 양동이에 담긴 비료를 뿌립니다. 지난해 감귤 수확철에 온 첫 공공형 계절 노동자들입니다. 5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다음 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숙소 생활과 높은 임금에 만족해합니다. Em sẽ về mua xe máy, sửa nhà. Ngay sau khi trở về Việt Nam đợt này thì em cũng có kế hoạch là sẽ bồi dưỡng thêm tiếng Hàn cho bản thân mình và hy vọng là khi mà 농가에서는 떠나보내기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인부들보다 20% 적은 임금을 주고 젊은 일꾼을 쓰는데 일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아니면은 사실 우리 나이 든 분들 그 일하기가 굉장히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됐습니다. 농촌 실정이. 그래서 정말 고맙게 금년은 잘 들어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에서 일을 시작한 첫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41명. 2000여 농가의 일손을 도왔고 우려와 달리 이탈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의 첫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참여하는 농협도 기존 한 곳에서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산 농협에는 양파를 심는 오는 10월부터, 위민은 감귤 수확, 대정은 브로콜리 수확 시기에 맞춰 모두 11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손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남 함양군 대봉산에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짚라인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짚라인 타워 구조물이 최근 기울어지는 등 안전에 이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설이 남은 함양군 대봉산 주 능선에 거대한 철 구조물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발 1200m, 함양군 대봉산 휴양별리 짚라인 출발 지점인 제1타워가 넘어진 겁니다. 짚라인 타워 기둥을 받치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뿌리채 뽑혔고 타워 기둥을 고정시켰던 앵커볼트 부품도 뽑혀 나갔습니다. 짚라인 주탑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기둥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타워가 기울어져 무너져 내린 것은 지난달 26일 전후. 눈하고 비하고 같이 오면서 와이어에 결빙이 생겨서 그 무게로 인한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짚라인 타워 구조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제2타워. 지난해 안전보강공사가 이뤄졌지만 토사 유실이 계속되고 타워 기둥 콘크리트 구조물도 쉽게 부서져 내립니다. 기초유실이 위험이 있을 우려가 조금 있으니까 보강을 해라. 그래서 일부 약간 보강한 거였습니다. 함양군은 짚라인 구조물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은 물론 시공에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자연재해라고 보는 것이고 2차적인 부분은 시공 부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함양군 관광의 랜드마크인 대봉산 휴양별리 짚라인. 본격적인 해체 작업과 보수 공사는 4월이 지났어야 가능해 사실상 올해는 온전한 짚라인 운영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광주시가 종전 주행거리보다 자동차를 적게 몰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상업용 승용 승합차의 소유자로 오는 29일까지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어머니집과 제주 4.3 희생자 유족 부녀회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역사의 아픔을 알릴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재난재해로 파손된 학교 시설물들을 신속하게 복구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재해로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복구 준비 절차의 지연으로 안전사고가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복구 예산 자체 편성과 신고 접수 시 복구업체 1시간 이내 출동 등 즉각적인 보수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예산 확보부터 착공까지의 시간이 최소 3주에서 4주가량 걸려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면서 전남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경우도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파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해제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낮 동안은 매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해남 영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16도 보이겠고요. 광양의 낮 기온 17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날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약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